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반 실전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9번째 405강 오늘 진행할 차례고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지장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수업은 지장간 활용법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지장간의 활용, 내 사주에 숨겨진 기운 쓰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오신쌤이 좀 비유 대마왕인데 오늘도 비유를 좀 할게요. 지장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활용하기 나름, 즉 내 사주의 잠재적 능력, 내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능력이 있나? 내 사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으로 보자고요. 대체로 지장간은 이게 지장간이라는 건 한번 이렇게 보죠. 지장간이 천간으로 떠 있으면은 뭐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주로 지장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뭐 사주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다. 이런 게 많으신 분들이 이제 지장간에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 뭐 무식상, 무인성, 무관성, 무재성, 뭐 이런 형태들이죠. 뭐가 없어요, 뭐 재성이 없어요, 무재성, 뭐 인성이 없어요, 무인성 이런 건데, 근데 잘 찾아보니까 웬만해선 지장간에는 찾아보면 있어요. 지장간에 있어. 그럼 지장간에 있는 거 어떻게 쓰나? 지장간에 있으면 못 쓰는 건가? 투출되거나 드러나지 않으면 못 쓰는 건가? 그런데 근데 실제 보면은 지장간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재벌 중에 보면은 지장간 재성 활용하시는 재벌들도 많아요. 숨겨진 부자분들 같은 경우죠. 누군가 땅 속에다 뭔가를 묻어놓고 자기만 몰래 슬쩍슬쩍 보고 있어. 뭐 그거 같은 게 지장간인 거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지장간의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장간을 이해하기 쉬운 물상은 뭐 있을까요? 가령 어느 마을에 식당이 없어. 식당이 없는 대신에 그 마을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회사마다 그 안에 구내식당이 있어. 그럼 그 구내식당을 우리가 비유를 하면 그게 지장간 식당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구내식당 뭐 이런 거. 예전에 제가 다이어트를 한참 할 적에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니까 먹을 거에 관심이 막 200%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줄임배를 감싸 안고 음식 대신 먹어주는 그 먹방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면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내가 다이어트만 끝나면 전국에 있는 맛집을 다 찾아가리 하고는 전국 그 맛집 소개하는 그 유튜버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사람이 뭔가 좀 아쉬워야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 거기 보니까 구내식당 찾아다니면서 그 대학교 구내식당, 그 다음에 기업체 구내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회사 구내식당 맛있나, 어느 대학교 구내식당 맛있나, 어느 건설 현장 한밭집 맛있나. 좀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식당들은 하도 많이들 소개를 하니까 어떤 유튜버는 그런 지장간 식당들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신기하구나. 자, 보자고.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대학교에 구내식당이 한 5군데 정도 있다 그래요. 대학 규모에 따라서 뭐 구내식당이 작게는 2-3개에서 많게는 4-5개씩 있다고 하면서 소개를 해. 근데 이제 지장간 식당이 맛이 없으면 바깥에 가서 먹는데 바깥에 식당이 없으면 대부분 지장간 식당을 이용하죠. 가끔 지방 같은 곳에 황무지에 덩그러니 이렇게 회사가나 공장이나 회사가 덩그러니 이렇게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퀴 덩그러니 황무지가 된 곳이라 상권이 없어. 밥 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싫으나 좋으나 지장간 식당에서 먹어야 돼. 아니면 지장간 식당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사주의 지장간이라는 성분은 그 뭔가를 거쳐서 들어가면 활용할 수 있는 성분이다. 무언가를 거쳐서 들어가면 가령 어느 마을에 약국이나 치료소가 없어. 보건소, 병원, 약국 이런 게 없어. 근데 비슷한 거라도 있나 찾아봤더니 그 마을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내에 양호실이 있어. 요즘엔 양호실이라고 안 하고 뭐 다르게 부르나요? 그런 건강관리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저 어릴 땐 양호실이라고 불렀어요. 양호실 뭐 그런 거. 그 놀이동산 테마파크 그 워터파크에 가면은
워터파크에서 긴급하게 사고가 나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조그맣 응급실 같은 걸 그걸 뭐라 그러죠? 안에 치료소 같은 거를 만들어 놨어요. 긴급한 환자들은 일단 그곳에서 워터파크 내에 있는 그 치료해 주는 곳에서 그 긴급하게 치료를 받고 뭐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해결이 안 되면 119를 불러다가 이제 큰 병원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백화점 내에 타가소 같은 놀이방이나 타가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놔. 그런 것들이 다 지장간 타가소, 지장간 놀이방 같은 형태죠. 근데 어느 마을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없지만 백화점 안에 있는 놀이방이나 또는 어떤 기업체 안에 들어있는 어린이집 같은 데가 있으면 그게 일종의 지장간 어린이집, 뭐 지장간 타가소,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마을 식당에 갔는데 식당은 없고 대신에 그 마을 이장님 집에 가면은 그 한 100반을 차려준다. 대신 값이 10,0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가 민박집, 이런 것도 중에 정식 숙박업소는 없지만 여차하면은 가정집 방을 하나 내준다. 뭐 민박집,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일종의 지장간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내가 원하는 성분이 지장간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가령 내가 우리 마을에 밥집이 없어. 그 대신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 안에 구내식당이 있어. 그 구내식당은 원래 그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식당이지 외지인들을 위해서 만든 식당이 아니야. 근데 인심 좋은 식당은 외지인들한테 식당을 개방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그 식당에 가서 티켓을 쿠폰을 뭐 한 10장씩 구매를 하면은 밥을 먹을 수 있다. 뭔가 관련을 맺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세 가지 오행으로만 사주가 이루어져 있죠. 약간 좀 편중되거나 몰려있는 형태의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사주를 바라보는 개념 주의사항, 좋다 나쁘다로 구분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들은 전문점 형태의 사주다. 뭔가 오행이 골고루 있지 않고 이행이나 삼행으로만 이렇게, 옆에 있는 사주도 마찬가지죠. 이 사주는 이행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5가지 에너지가 아니라 단 2개의 에너지, 토하고 목으로만 지금 이루어져 있는 형태고 이런 식으로 이거 3가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오행이 다소 뭐 4행이나 5행이 아니라 이렇게 2행이나 3행으로 이루어져 있을수록, 즉 뭐 무식상, 무관성 이런 식으로 무가 많이 붙겠죠. 이제 이런 사주들은. 지금 이 사주는 뭐가 없어요. 수기운이 지금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럼 이게 수가 재성이니까 무재성 사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성 기운이 목 기운인데 목 기운도 지금 드러나 있지가 않죠. 그럼 이 사주는 무관성, 무재성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장간도 귀하게 쓰는 사주가 돼요. 지장간도 귀하게. 그러면 이 무재성, 무관성 사주에서 지장간으로라도 있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장간에 있는가 봤더니 우와, 진토 안에 다 있네요. 진중 계수, 진중 을목, 을목은 관성, 계수는 재성.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내가 재성, 관성을 자체 내장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형태의 사주가 지장간을 귀하게 쓰는 사주다. 재성과 관성이 없으니까 배렸다가 아니라 지장간에 있는 재성과 관성을 귀하게 쓸 수 있겠구나 같은 요소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이 지장간으로 들어있으면 그 지장간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가 뭔가를 봐야 돼. 그게 비겁 속에 들어있으면 사람 관계를 통해서 쓸 수 있다. 즉 쉽게 말해서 어느 마을에 갔는데 식당이 없다. 근데 그 마을에 식당은 없지만 무슨 학교 급식소라든가 무슨 그 지역에 무슨 구내식당, 뭐 기업의 구내식당이 있다. 그러면 그 기업 안에 들어가서 삼성전자 공장에 가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뭐 근처에 식당이 없는데 서울대학교 안에 들어가니까 구내식당이 몇 군데 있다고 하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여행자들을 위한 주막이 없는 대신에 아무개 절에 가면은 여행자들에게 주먹밥을 나눠 주어요. 제가 예전에 설악산을 가끔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는데 이 설악산에 가면은 봉정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암자치고 꽤 규모가 커요.
그 봉정암과 오세암에서 기도를 하면은 그 대학 합격이 된다고, 오세암에 3번 가면 봉정암에 3번 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소원이 있어서 그게 어느 길로 가든지 하여간 6, 7시간을 걸어야 되는 곳인데 설악산을 올라가서 6, 7시간 걸어야 돼. 근데 설악산 등반하는 사람들이 다들 그 봉정암이라고 하는 그 설악산 해발 한 1500m 높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 아마 1200인가 1500m 높이에 있는 암자인데 그 암자에 가면은 여행자들한테 밥을 그냥 줘. 그러니까 그 암자를 가려면 아무튼 헬기 타고 가지 않는 한 무조건 이쪽에서 왔든 저쪽에서 왔든 백담사 쪽에서 왔든 아니면 설악산 대청봉 쪽에서 왔든 간에 무조건 6시간, 7시간 빠르면 5시간 걸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러니까 그 봉정암에서 지나가는 여행객들한테 밥을 줘. 주먹밥을. 무료로. 그러면 또 무료로 밥을 먹고 그냥 가는 사람들 없죠. 대부분 거기서 이제 보시를 하고 얼마라도 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보시를 하고 거기서 기도도 좀 하고 가고 아이고 잘 되세요 하고 가죠. 설악산에 식당은 없지만 봉정암 구내식당이 있다. 그럼 봉정암 구내식당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절에 들어가야 돼. 난 절이 싫어요. 난 기독교인이라고요. 절에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굶어야지 그럼. 그럼 메고 간 거 먹든가. 못 먹는 거야 못 먹는 거 그러면. 그러면 지장간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해당 지장간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와 관계를 맺어야 돼. 그게 비겁 속에 들어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관성 속에 들어있으면 조직의 규칙과 규율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고 인성 속에 들어있으면 공부, 연구, 학문, 자격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식상 안에 들어있으면 무언가를 행하고 즐기고 뭐 참여하고 도움 주고 생하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자, 제가 수시로 등산을 할 때 가끔 여름에 등산을 하면은 엄청 목이 마른데 목이 마를 때는 근처에 암자가 있는지를 찾아요. 그러면 근처에 지도에서 암자가 있으면은 산길 코스에서 암자를 거쳐갑니다. 그러면 그 산속에 있는 암자는 거의 대부분 거기서 약수를 떠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가끔 한겨울에는요 따뜻한 온수를 준비해 놓는 마음 좋은 암자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따뜻한 온수물을 받으면 역시 공짜로 안 가죠. 주머니를 털어서 있는 동전 지폐 다 거기다 불전함에 넣어놓고 가죠. 자, 절을 거치면 그런 걸 얻을 수 있다. 그게 지장간의 힘이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보죠. 오행이 사주에 다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사실 지장간을 그닥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다 드러나 있으니까. 즉, 식당이 드러나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고 식당이 지장간으로 들어있으면은 뭐 학교에 가야지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든가 공장에 가야지 이용할 수 있다든가 관공서를 이용해야지 이용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거죠. 인성 속에 들어있는 식당이 대학 구내 식당이고 관성 속에 들어있는 식당이 기업 구내 식당이고 뭐 비겁 속에 들어있는 식당은 그 마을 이장님이 해주시는 민박 백반집 같은 거고 그런 느낌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자, 이 사주는 나에게 필요한 재성과 관성. 이 사주가 만약에 재성과 관성이 필요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이 사주가 만약에 나는 교육자나 학자를 할래요. 그렇다면 굳이 재성이나 관성이 필요 없겠죠. 근데 이 사주가 만약에 사업을 할래요. 나 사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재성과 관성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사주가 되는데 자, 관성은 미터 속에 들어있고 관성과 재성은 나한테 들어있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이 미토는 해묘미 목국의 에너지가 모두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목창고예요. 그러면 연주에 있는 겁재는 나와 함께 식신을 생하는 동반자 파트너와 같은 관계인데 이렇게 8칸 중에서 이 5칸이 비경겁재면은 이 사주는 대체로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무슨 체험을 하라는 것일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원하는 일을 하고 돈 벌고 성공하라. 그러려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라는 조건이 걸려있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힘들 수도 있고 그게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참고로 이분은 저하고 상담을 하신 이 가운데 있는 이 사주는 저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제가 어려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고요. 또 저도 내 주변에 어려운 친구나 지인, 후배가 있으면 제가 얼른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제가 사람 덕을 엄청나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주의 당사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계약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업사원이야.
근데 계약 영업이야. 계약 영업이라는 거는 일종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계약서 사인해서 돈 버는 사람들 있죠.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 웅진코웨이 뭐 이런 것들 있죠. 직접 가서 물건 팔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 요거 계약해 주세요. 종신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뭐 요 자동차 계약서 써주세요. 이런 형태. 계약 영업을 하는데 이분은 토건 쪽에 있습니다. 사주에 진술충미가 형충을 하고 있으면 토건으로도 활용돼요. 다만 제가 이 사주 당사자한테 동일 사주자가 김인현생이니까 지금 40대 중반인데 대한민국의 동일 사주자가 대략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될 텐데 남자만 치면 남녀 합치면 한 7, 80명 되고 동일 사주자 중에 토건업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닥 흔치는 않을 것이다. 가급적이면 이 사주의 1순위 직업성은 저는 뭐 교육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뭐 교육이나 강의, 가르치는 일을 하면 딱 좋겠죠. 근데 이분은 진술충이나 진술충미를 이용해서 토건업을 활용을 하셨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사주가 인성이 이렇게 강하니까 기획적 요소가 강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카탈로그 가지고 와서 이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 저희가 다 팝니다 하는 단순 판매, 그거는 식상생재가 잘 돼 있어야 단순 판매가 잘 되겠죠. 근데 이 사주는 기획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주로 건물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함께 참여를 해서 보통 디자이너가 건물을 설계를 하면은 이분은 주로 외장재를 취급하시는 외장재 도를 취급하시는 분이라 이런 건물에는 이런 외장재가 어울리겠습니다 하면서 제안을 해요. 저도 예전에 인테리어 공사업을 해봐서 한 10년 정도 인테리어 사업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직접 설계를 하는데 제가 각각에 들어가는 자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외장재 전문가를 불러서 제가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 껍데기는 무슨 자재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전문가한테 의견을 구해요. 또 내부에 인테리어를 싹 하고 나면 여기에 각종 문양과 마크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CI 전문가, 디자이너죠. CI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 벽에 이런 느낌의 그림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괜찮은 그림을 좀 추천해서 디자인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 디자인을 해주면 내가 당신네 회사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제안을 넣죠. 이분이 뭐가 되게 강하냐면 인성이 강하다 보니까 기획력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단순히 카탈로그 가지고 가서 공사 현장에서 이런 물건 팔아요, 이런 물건 팔아요가 아니라 이분은 건물이나 어떤 건축물의 시공 기획 그 설계하는 단계에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곳은 이러한 외장재를 쓰면은 건물의 가치가 더 빛나겠다라고 함께 기획을 참여하셔서 기획 영업을 합니다.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머리 써서 단순히 팔다리가 이게 부지런히 근면성실하게 많이 걸어서 영업을 뛰는 형태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는 형태죠. 특히 이 사주는 이렇게 사회궁에 있는 기미와 무진이라는 나 사이에 인성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성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합쳐서 그리고 함께 식신을 생해. 기획 단계에서 함께 구상하여 함께 행동해. 그리고 나는 돈을 벌어. 왜? 진중 개수가 들어있으니까. 진토는 신자진 수국이니까 진토는 일종의 봄의 토, 지하수가 흐르는 물. 그래서 갑진일주는 따로 해수나 자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나무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진토는 다량의 수기운을 함유하고 있는 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기운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평균으로 화기운이 강한 상태에서는 수기운의 가치가 높아지고 나의 재성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는 형태인데 그럼 이런 사주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 사주가 영업을 한다 그러면 사람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너의 생각이 나의 생각, 일명 인성으로 묶여있으면 정으로 뭉쳤어요. 정으로 뭉쳤어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 생각을 공유하고 행동을 공유한다. 기미들과 함께. 근데 기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안에 사오미 화국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성, 해묘미 목국을 조절하고 있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기미 자체를 관으로 보면 돼, 관. 근데 이 사주는 사람이 중요한 사주야. 회사가 중요한 사주가 아니라.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사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관이 드러나 있지 않으면서 비겁으로 다 해결하면서 이 미중을목을 지장간 관성으로 쓰고 있어. 그러면 이 기미는 어떤 사람이야? 사회궁에 있는 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야.
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관성을 가진, 권력 가진, 큰 조직을 가진 사람들이고 나는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해서 내 돈을 벌 수 있어. 지장간 재성을 쓸 수 있다.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 시간이 한 10분, 20분 늦었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오셔가지고 원래 제가 일찍 출발했는데 제 후배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처리해 주느라고 천호동을 돌아가지고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후배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천호동까지 돌아갔다 오시다니. 그랬더니 제가 어려울 때도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자, 이분이 건축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이 사주에 재성이 드러나 있지 않죠. 드러난 물건을 취급하지 않는 형태, 관성도 드러나 있지 않죠. 매우 특이한 형태인데 이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보통은 물건을 쟁겨놔야 돼. 물건을 쌓아놓고 팔아야 되는데 이게 제때 안 팔리면 재고가 돼가지고 금전적 손해가 나게 되는데 이분은 창고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 물건을 파는 게 아니거든.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고 있거든. 가끔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의류 쇼핑몰을 한다. 그러면 팔 옷을 미리 다 공장에서 주문을 넣어가지고 자기 창고에 물건을 다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를 하는 보편적인 형태가 있는가 하면은 마진을 좀 적게 먹더라도 내가 창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물건은 각자 다른 업체나 회사들한테 다 있는데 나는 오다만 받아가지고 주문을 중개해서 그쪽 업체에다 주문을 해서 어디다가 물건 보내주세요. 어디다 물건 보내주세요. 어디다 물건 보내주세요. 근데 그런 방식은 좀 주의사항이 그렇죠. 물건을 여러 개 주문해도 묶음 배송이 잘 안 되고 자기가 배송비를 다 물어야 되고 이런 형태로 마진이 좀 적어. 그 대신에 재고가 안 남어. 물건이 안 팔리더라도 내가 지금 옷을 300장 찍었는데 재고가 옷이 안 팔리면 그냥 안 팔리고 마는 거야. 그렇죠? 이분 역시도 이분이 취급하는 게 되게 고가의 아주 고급 석자재인데 그래서 창고에 몇억 원어치씩 물건을 쟁여놓고 한꺼번에 외국에서 컨테이너로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몇억 몇십억의 자본을 가지고 물건 쌓아놓고 팔아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을 팔어. 전에 큰 건축자재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건축자재 회사의 인맥들을 다 내 사람으로 만들었더니 다 형님, 동생, 호용, 호재를 하게 됐어.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독립을 해서 자기 관이 있으니까 독립할 수 있죠. 사회적 관에서 활동을 하다가 내 관을 가지고 독립을 하죠. 요 지장간에 내 을목이 있으니까. 근데 거창한 회사 안 만들었죠.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내가 걸어다니는 사람이다, 걸어다니는 간판이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자기 재고를 쓰지 않고 본사, 자기가 전에 거래하던 회사의 창고에 물건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 높은 사람들하고 다 싸바싸바가 잘 돼서 저도 좀 팔게요. 제가 주문 넣으면 물건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보관료도 안 들어, 재고도 안 들어. 대신 마진만 좀 띄어서 나눠주면 돼. 여럿이 나눠 가지면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지장간 재성을 되게 중요하게 쓰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주의 재성이 재물이라는 건 일종의 시장 같은 건데 시장이 비겁 속에 들어있으면은 사람 관계를 통해서 돈을 번다라는 형태예요. 만약에 재성이 드러나 있으면, 재성이 확 드러나 있으면 누구나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가 되는 거고 재성이 사람 속에 들어있으면 그 사람과 친분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 같은 거죠. 내가 만약에 우리 마을에 시장이 없어. 우리 마을에 시장이 없지만 저기 옆마을에 어떤 사람이 자기 개인 시장을 가지고 있어. 내가 물건을 팔려면 그곳에 가서 팔아야 돼. 그러면 그 시장 가진 사람, 물건을 교류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지 내가 물건을 팔 수 있지. 그 인간하고 왼수가 잡히면 그게 안 된다. 같은 형태죠. 그래서 지장간이라는 것은 마치 인성 속에 들어있느냐, 관성 속에 들어있느냐, 재성 속에 들어있느냐, 비겁 속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오행을 활용을 해줘야 그 안에 있는 지장간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은 마치 구내식당, 구내 응급실, 학교 안에 있는 양호실,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 학교 안에 있는 상담실, 또는 어떤 관공서 안에 들어있는 회의실, 마치 이런 거와 같아서 내가 그 관공서와 어느 정도 관계를 맺어줘야 그곳에 있는 도서관도 쓸 수 있고 그곳에 있는 사무실도 써볼 수 있다. 특히 재성이 비겁 속에 들어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지의 재성은 나의 재성도 되고요. 특히 이렇게 일지가 비견으로 되어 있거나 겁재로 되어 있는 형태들, 이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친위 비겁이라고 합니다. 친위 비겁.